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의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7일부터 일터에서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비점이 많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가 무엇일지, 그 한계와 보완책이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십니다.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 법률팀장입니다. 손익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지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지난해 11월 공주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혼자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앞선 5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지난해에도 지역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혼자 와서 줄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원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한데 모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났을 때 가장 윗선인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원청업체의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에 허점이 많아 기업들의 퇴로를 열어줬다며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 2인 1조 작업과 과로사 예방 의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원 문제를 얘기하고 인원 문제를 얘기하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라든가 노동자 참여 제도를 확대해가지고 그 빈 구석을 채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이거는 형해화돼 있고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올해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는 작년 1월이고요. 1년 후인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우리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 작년 대비 더 올해 더 많이 죽고 있어서 이 법이 진짜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실효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도 이 재정운동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어머니 벌써 실효성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과연 법제적 의미는 있지만 이제 일터에서 얼만큼 보장이 되느냐 이것일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도화로 이제 안착이 될지를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예방 조치를 경영 책임자들이 얼만큼 진지하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위반됐을 때 결국엔 수사기관에서도 얼마나 그 진지하고 엄중한 태도로 수사를 하는지도 촉각을 갖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진지함과 엄중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 국장님. 글쎄 일단 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사측이나 현장에서 많이 좀 긴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노동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준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전히 일터에서의 이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세상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의 변화가 정말 개선이 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날 열린 공판에서 우리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있던 그 원청과 하청의 대표이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2월 초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어머니? 사측은 진짜 그 사과나 반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용균이 잘못이라고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진술 내용에 현장은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피의자들이 얘기를 했고 또 그 검사가 이제 피의자들한테 물어보기를 혼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구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혼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죽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과나 책임성을 인정했을 때는 본인들의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일까요? 지금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사과의 기미는 안 보였다 이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면은 예. 그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애초에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는 아예 책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쪽도 변호인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손 변호사 말씀은 오히려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피고인 상태인 거죠. 구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의 국민들의 인식으로서는 이런 사망 사고가 있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것도 형량이 많이 구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으로 이제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지만 워낙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가 낮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좀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때 그 도덕성이 좀 마비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자들 입장에서도 잘못이라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 그런 평소의 생각과 행동들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었고 왜 우리 사업장만 뭐라고 하느냐 네.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군요. 네. 너무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오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회사에서는 항상 이제 개인 과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보다는 그러니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태도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라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서요. 저희가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 모시고 토론을 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현장에 직접 사고 당한 현장에는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시했던 직접 고용 정규직이나 그리고 반값의 노무비 삭감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실 3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오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 사망 숫자가 줄어들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뭐 2천여 명에서 최소한 1,000여 명 혹은 몇백 명으로라도 줄어들어야 현장에서 이 경각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느끼실 텐데 뭐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소식도 들려오고 우리 굉장히 여전히 일터에서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통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20년이 이제 882명이었습니다. 사고 사망자만. 예. 근데 21년이 지금 9월까지만 통계가 잡혔는데요. 67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일당 사망자 숫자로 해보면은 20년이 2.4명이고 21년이 오히려 2.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변화를 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예방 행정을 할지 그리고 또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을 해서 정부가 꼭 나서지 않더라도 예. 현장에서 먼저 노동자가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김윤금법 그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제정이 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험의 외주화다. 우리 노동계에서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계신데 3년간의 이런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십니까? 오 국장님?
3년간 그 위험 외주화에 대한 말씀, 이제 이 문제는 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벌이에 대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될 여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얘기하는 이제 위험 외주화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 철폐 이 문제하고도 같이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상의 이 비정규직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위험 요소가 더 커진 것이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이윤을 쫓다 보니까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은 벌겠다. 이제 이런 심보였거든요. 저희들은 이걸 뭐 사실 도둑 심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멀리 가면 이제 IMF 이후에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전반을 이제 패러다임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비정상이 정상적인 걸로 돼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험한 일은 다른 데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외주와 도급 이렇게 주면서 자신들은 별로 크게 이제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다른 돈은 돈대로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정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이게 사적 자유 원칙에 계약대로 했으니 원청 하청 이렇게 계약했으니 모른다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사회법의 하나라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 원청 하청 구조 또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위험 요소가 커진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재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상황은 이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다 지시를 실질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업무 자체를 도급 준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사용하면은 이제 2년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을 넘기면은 정규직화를 이제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폐단으로 2년 되기 전에 해고가 되는 그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사실 태아나력 사례만 보더라도 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실 저건 도급이 아니고 파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항을 거의 다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당장이라도 사실 정직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야 이제 정직화를 논의를 하는 그 연구 영역에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김영균 노동자의 동료분들도 많은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노동계에서 직접 고용의 형태인데 왜 다른 편법을 쓰느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정말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요. 아까 공주 또 당진에서도 지금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어서요. 우리 옥장님 어떻게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망 사고가 줄이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전 충청 지역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사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게 현대제철 공장이거든요. 현대제철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여기는 매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특별근로 감독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그만큼의 이상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타이어라든지 그 대전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맨홀 사고 이런 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맨홀 작업, 상수도 이런 작업하는 분에서 산소 논도 측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냥 들어가서 그리고 또 구조하러 그냥 들어가시면 그분들도 위험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게 뉴스에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아까 공주의 폐기물 업체처럼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그러한 사업장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또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나 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법을 바꿔서 조금 개선해 보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이 일터에서의 결과는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걸로 보여서요. 일단 27일 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적인 걸 우리 손 변호사님이 안내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그리고 이제 CEO에게 그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항을 이제 더 이상 막자해서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있고 예. 이 중대시민재해 안에서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제 예방하기 위한 이제 제조물 책임을 이제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책임성을 강화한 것만은 분명한데요, 그죠? 네. 예.
저희가 현장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를 걱정을 해주셨고요. 지금 나온 그 내용만 두고 보면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사업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었고, 처벌 조항 중에서도 하한형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이하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나왔지만 뭐 7년 이하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1년 이상, 지금 이제 1년 이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실 벌금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인 이 사업주들이나 회사에서의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아니면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분명히 상당한 저희들은 긍정적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은 그 진일보한 것으로 보시는 거고. 손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를 보통 이제 지구촌의 선진국가를 보는데 다른 나라 경우에 이 정도의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했을 때 처벌 수위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정해진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는데 예. 실제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을 보면은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벌금 위주가 많고 이제 아무래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도 많이 있고 예. 영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 집행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은 벌금이 과하게 내려져서 설령 그 기업이 망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필요한 제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자본주의 시초 영국에서 이제 발전했다고들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정해져 있으나 막상 구형한다거나 선고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관행이 이어졌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재량의 영역으로 이게 넘길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법은 있는데 이 법조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처벌한 것이 굳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람이 진짜 중심이어야 되고, 이런 그 사람이 기업 안에서 이렇게 안전 조치 안 해갖고 아예 방치를 한 상태잖아요. 하청한테 미루고 원청은 나몰라라 하고. 근데 하청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기계 자체가 원청 거니까 예. 건들지 못하는 이런 거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요구도 안 들어주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진짜 우리 노동자들이 좀 제대로 인식 변화가 있고, 아, 내 현장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안전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작업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이 안전과 건강을 누구보다 가장 신경 쓰시는 분들이죠, 그죠? 예, 그분들에게 조심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도 어쨌든 개정을 한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만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만든 거는 앞에도 계속 설명이 나왔지만 기업의 이제 총수, 이렇게 사업주, 이제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우는 의미가 있고, 원청에게도 가는 것이죠. 예, 원청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한형을 이제 둠으로 인해 가지고 법원의 재량 여지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이면 뭐뭐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상한일 경우에 많이 제정한 걸로 보이시지만 오히려 그 이하로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를 끊어낼 수 있을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시행 일자를 기대 효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개선이라는 게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 오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법 자체는 저희들이 어쨌든 수많은 여기 계시는 또 어머님도 그렇고 이런 노력 속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하게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실질화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현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분명히 긴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과연 관행과 문화로 정착이 되고 예. 또 역시 이것을 우리가 처벌이 꼭 목적은 아니었으나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경영계 할 때 보면 경제 이바지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면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재벌들을 쉽게 빼주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도 항상 경제 이바지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낮은 처벌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출발로부터 사법부도 제대로 된 실적인 이 노동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사법부가 좀 역할을 좀 제대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정운동본부의 동료분들이나 일터에서 노동자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요, 이 상황을. 현장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자한테 이제 경영자 스스로가 이곳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또 노동자들이 이제 참여권을 이제 보장이 되고 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서 결국엔 CEO가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일터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생산이나 뭐 마케팅이나 회계 이런 부분이랑 안전보건이 이제 같은 위상을 차지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면은 좀 중대재해가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윤 추구 못지않게 일단 일터에서의 안전과 사망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담겨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숫자로만 보면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어머니 또 우리 재단에서는 이게 잘 시행되기를 지금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법정들도 많이 지켜볼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수는 이제 일하다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예. 실수했다고 죽으면 안 되죠. 실수하더라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히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전혀 그거하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져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중요한 논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이제 한계와 보완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 등이 모호하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법률적 관점에서는 모든 법이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미비하고 한계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부분은 그 경영계 쪽에서는 이제 모호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시행령을 통해서 많이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조랑 이제 5조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4조에서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이 이제 너무 모호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구체화를 시켜놨고 예. 또 설명 자료도 지금 충분히 배포를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란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은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의 조치인데요. 네. 예, 더 구체적으로는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포괄적이다.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오히려 포괄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상식선에서도 부합을 하고 실제 실무상에서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의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조항을 통해서 이제 포괄적인 의무를 사실 지는 걸로 지금까지도 봐오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좀 권력의 장벽에 막혀서 좀 높으신 분들한테까지는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안 됐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경영 책임자가 당연히 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가지고는 포괄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포괄적인 의무를 지는지는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높으신 분이라고 말한 게 대기업 재벌 총수 그렇죠. 이상의 네. 유명한 대표이사급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2인 1조 작업 필요하다. 과로사 예방 의무 조항 들어가 있어야 된다. 또 안전 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 봤지만 이제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에 이제 뭐 비상 정지라든지, 물론 비상 정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센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위험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분이서 일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안전 비용에 있어서 이 인력 충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인력 충원이라는 것은 이제 과로사에 대한 문제, 노동 강도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점점 지금 노동 현장에 이런 과로사 문제나 노동 강도에 의한 내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 하면 좋은 것이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술적으로 뭔가 멈춤 장치,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이 그래도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쪽도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규제는 지금 다 있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결국에 인력 충원이 되어야만 그 궁극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족하지만 이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예산,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 조항인데요. 예,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해석되기에 따라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데 2인 1조라고 요구를 할 때 이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여력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근데 50인 미만, 또 아주 영세한 5인 미만에서도 사망 사고라든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지금 바로 시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미리 대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게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너 분이 일하시는 곳도 많은데 이것도 안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까지 담아내기에는 입법부에서 어떤 압력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체 산업계가 위축된다는 그런 또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뭐 당연히 산업계에서 요청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글쎄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넘게 82% 가까이 이제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2인 1조의 문제의 시각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 부분들은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구분해서 노동자들이 죽고,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만 생명이 소중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야지,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예. 나중에 지금 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과연 또 유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계속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자꾸,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한 것은 돈의 이윤의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목숨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시각으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안전 비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예. 일단 돈만 벌고 보자. 이건 사람에 대한 인명 경시적 측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충분하게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3년 후에도 요즘같이 그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시기에 조금 길게 둔 것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입법부는 양쪽의 모든 의견을 이제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겠지만,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사고 원인 조사 그 의견서를 공개를 해야지만 추후에 일어날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이것도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 경영 책임자가 이제 의무 위반한 것과 사망 사이에는 좀 비교적 좀 멀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경영 책임자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이제 사망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제 넣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 이제 추후에 또 보완입법으로 그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 원인 조사 의견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법과는 별도로 그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그 인지상정의 부분이거든요. 예.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 작업장에서 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그 원인을 사실 어디 가서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조속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와 노동청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네. 예, 조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저희까지 지금까지 나눈 내용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먼저 2인 1조 관련해서는 용균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안전줄이 있어요. 누군가 당겨줘야 되는데 안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면 당연히 2인 1조가 되어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측은 그렇더라도 혼자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보면 저희 유족이 진짜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제일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건을 파헤쳐야 되고 그런 것이 유족이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 같았어요. 진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측이 모든 물증이나 증거나 다 갖고 있거든요. 서류상 증거라도. 네. 그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아요. 정치인들 통해서 요구를 받아야 되고 네. 그렇다면 진짜 그냥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인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이것이 진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면서 유족들이 다 모여서 이거를 논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빠져갖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예. 이제 책임성 면에서 입증 책임 전환 문제가 이제 발생할 텐데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그 분야에서는 우리 노동자 측이나 유족 측에서 증명할 게 아니라 잘못을 안 했다는 거를 사측에서 혹은 전문 경영계수 측에서 증명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안 받아들여진 건가요?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헌법상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상 이제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좀 안 받아들여진 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도 짧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 사업장에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망을 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그 수많은 작은 원인들이 누적이 되고 그게 시정이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유죄 추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영자의 잘못이 이제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이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 판례 법리상으로 사실상 그 사업주 쪽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반증을 해야 된다. 영국 법원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국 사례 말씀을 들어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꽤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측에서 잘못이 없었다는 걸 일증할 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이겠죠, 그죠? 네. 평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추정과 간주 사이에 뭐가 없을까요? 지금 적절한 조화로운 지점이 혹시 없을까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에 사실 가까울 것 같은데 강한 의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멀쩡한 사업장에서 결코 한순간에 사람이 네. 돌아가시는 일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뭐 사망같이 안타까운 것이 안 가더라도 그죠? 중대 장애를 입는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시행을 앞두고도 벌써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논점이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주가 주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약자 입장인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합의금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결국에는 이게 이제 돈으로 어떻게 무마하는 측면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좀 서둘러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받아야 되는 형은 유지를 하고 예. 합의가 안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합의를 임하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갖습니다. 좀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결국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합의를 하면서 결국은 처벌이 가벼워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기보다는 합의를 안 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행정부 차원의 노동부에서도 분명히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모니터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측에서 어떻게 구형을 실제 하느냐, 또 사법부 차원에서는 양형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7년 이하로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유야무야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 지금 요구사항은?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수사 자체도 조금 더 이제 경영 이제 책임자까지 갈 수 있도록 더 근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뭐 김영근 노동자 사건이나 이제 뭐 구의역 김군 사건 같은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경영 책임자 수준까지 수사 자체가 잘 안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 일어나는 800건 넘는 사망 사고 모든 사고들이 그렇게 엄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갔을 때는 법원에서도 이거를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뭐 교통사고나 어떤 불운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로 잘못된 부분이 현실된 거다. 기업 범죄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백 건 또 수천 건의 사망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 사고나 우리 고 김민균 씨처럼 성함이 알려지거나 이슈화가 안 되면 그냥 솜방망이 처벌처럼 되니 언론에 안 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 반응과 준비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나온 얘기가 그렇게 강화를 하면 기업 어떻게 하느냐, 뭐 산업계가 위축된다 이런 논리가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도 드셨지만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기업의 범죄까지라는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오 국장님은 저희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이게 돈의 논리로만 따지면 개선이 안 된다고 늘 강조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돈의 논리로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돈의 논리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요즘에 뭐 자본주의라는 말을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법 이렇게 많이 하던데 실제로 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 27일 날 시행이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전으로 공사를 안 한다는 소문이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1호로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가 만약에 1호 사업장, 그러니까 중대재해 처벌 1호 대상이 되면 사회적인 낙인이나 이런 거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영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 유치 대신 이것도 경영 유치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안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 초점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비를 지금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뭐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할 수 있겠습니다까마는 이런 또 일종의 편법이 또 현장에서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저는 당장은 이제 그렇겠지만 결국엔 제도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안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당장은 그 새로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지만 또 여기에 또 맞게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법을 고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 제도에 이제 순응을 해서 거기서 최대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제도화가 되고 안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영국과 독일이 우리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길고요. 우리도 지금 국력이 상당히 졌지만 우리보다 G10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고 이런 송 변호사님 말씀이 잘 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에
준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우리 어머님 보신 게 있으신지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더라도. 이제 변호사들이 기업 측에 있는 변호사들이 되고 유입이 돼갖고 이거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좀 노동자를 살리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업 편에서 서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느냐 이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많이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생존 본능인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일단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고가 혹시 나더라도 그 정해진 조치를 다 했을 경우에는 책임 면제되거나 이렇게 약화되는 건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사실 로펌에서 자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안전보건 경영에 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네.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 안전하게 사업장을 바꿔 나갈 것인가 이 부분 자문을 받아서 실제로 재해를 줄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할 만한 기술이나 인력 풀이 있습니까 지금? 예, 뭐 그쪽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고액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보다 안전보건 컨설팅 받는 게 사실 비용이 더 그러겠죠. 이제 저렴합니다. 싸겠죠. 예, 훨씬 더 이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 대형 로펌의 그 고액의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예, 오히려 대기업이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중대재해 유형과 이 대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례 분석인데요. 일단 안전장치 부재나 설비 부재, 또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하청업체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락사고, 끼임사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이런 현장에서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따져봐야 저희가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1위가 이제 떨어짐이고요. 사망 사고 중에서 2위가 이제 끼임입니다. 예. 이런 걸 보면 떨어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뭐 덮개가 이제 부실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떤 덮개가 있는데 그것이 그 구멍으로 이어지는 덮개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부실한 발판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평소에 의사소통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호나 표식을 반드시 해야 될 텐데요, 그죠? 네,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물적인 규제가 이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기는 그 추락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저기는 뭐 아예 둘러서 가라든지 예. 그런 식의 소통조차도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광주 아파트 그 외벽 붕괴로 인한 지금 실종 여전히 저희가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번 것도 이제 겨울철에 있을 그 양생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거나 그다음에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보니 결국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옥장님은 또 안전 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추락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들 보면 항상 캠페인 가끔 보면 이제 안전모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안전모는 그냥 원래 써야 되는 것인 거고, 그러니까 추락을 하지 않게 위한 이제 방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벨트라든지 떨어진 방지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아까 했듯이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요인에서 떨어질 수 있는 떨어져도 그 다음에 이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예. 하는 이제 이런 장치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협착사고, 끼임사고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센서들이 다 있어요. 그 센서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노동가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멈추게 이제 센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센서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아무런 효미가 없는, 그러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작동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청소할 때 이제 많이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멈추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끼임 협착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맨홀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맨홀에서 일어나는 중독 사고, 산소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예. 대부분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라든지 맨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번 이제 어쨌든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주의 환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본만 지켜도 이 정도의 산업재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방노동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센서가 형식적인 건지 실질적으로 잘 된 건지 체크하는 그 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그런 걸 좀 해주면 우리 중세 영세 사업장이나 50인 미만은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계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지원해줘서 시스템 비계라고 해서 비계에 이렇게 발판을 놓는 것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영세한 사업장에서 어떤 그 근본적으로 좀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비용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이 뭐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터에서의 안전은 고사하고 지금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구호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동안의 현황을 보면 이윤 추구와 돈이 더 우선인 것처럼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안전사고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그 경영의 가치라는 것이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이 안전 문화와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우리 또 입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오늘 총평 삼아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 국장님. 예, 뭐 사회자님 노동자 안전 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이런 것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교통사고 안전 캠페인에 비해서 과연 노동자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사고 뉴스 이렇게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까도 이제 기업에서 눈치 보는 것은 자기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시 문제 이런 게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언론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속에서 산재 사망은 기업 살인이다. 아까 기업 범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노동계에서는 기업 살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망은 명백한 기업 범죄, 기업 살인이다.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면 저는 사법부에서도 당연히 제대로 된 처벌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안전 비용을 당연히 먼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과 문화로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가 많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을 아는 것이 노동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이 체계에 시스템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관여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참여 제도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중에 한 일환으로 작업 중지권도 시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네, 손 변호사님. 예, 광주 아이파크 사고를 봤을 때 그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압동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해서 무너져 내렸는데도 예. 그 이번에도 또 같이 작업하다가 됐습니다. 그 사고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 참여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동자 참여권이 훨씬 더 강하게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었더라면은 저기서 우리는 작업하지 못하겠다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이제 밥줄 끊길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업주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노동자 참여권을 통해서 보장이 되고 경영 감시가 있어야 안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그 선진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망 사고율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영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예. 이 말은 그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그런 어떤 뭐 국민의 수준이나 국가 행정력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결국엔 제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산업이 뭐 역량이 부족해서 안 돼, 뭐 행정력이
부족해서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시기상조가 아니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들었군요. 인구 대비로도 영국이 훨씬 더 산업 안전은 강화가 된 거군요. 네. 김영균 재단의 우리 김민숙 대표님 마지막 말씀 주시죠. 네, 모든 이런 사고를 보면 안전 조치만 잘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지금의 우리 세상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전에 사고 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회가 안전해야지 내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걸 저 뒤늦게 깨우쳤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모두의 안전이 내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